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죠. 만약 당신의 수통에 물이 반쯤 남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기운 내야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하지? 아마도 이런 물음에 많은 분들이 1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시면 1번처럼 긍정적으로 답하시나요? 저는 2번처럼 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입장으로 살았죠. 1번과 2번은 같은 현상을 놓고 긍정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물이 얼마 안 남았다고 비관해봐야 현실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물을 아낄 생각을 하거나 사막을 빨리 건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은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즐거운가 생각하라. 사람은 왜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젊을 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묻는 시기가 있습니다. 40대, 50대 혹은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사는 게 뭔가, 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들면서 다시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이 쉽게 나오시나요? 답이 안 나오죠. 이 질문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왜라는 생각보다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는지를 자꾸 물으면 절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한국 사람이 됐지? 라고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면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왜 이런 나라에 지금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서 뭐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왜 사는가를 계속 묻다 보면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니 까치도 살고 참새도 살고 비둘기도 살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산다. 모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즐겁게 사는 게 좋을까? 괴롭게 사는 게 좋을까? 당연히 즐겁게 사는 게 좋지. 그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지? 이렇게 생각해야 살고 있는 존재로서 건강한 사고방식입니다. 풀도 그냥 살고 참새도 그냥 살고 사람도 그냥 삽니다. 또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삶은 그냥 주어졌고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결국 주어진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워하며 살 것인가,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 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그러지 못해서 괴롭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 갖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자라난 풀 한 폭이나 산에 살고 있는 참새나 인생살이나 다 똑같이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특별한 줄 알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죠. 아무리 잘난 척해도 100일만 안 먹으면 죽고 코가 막혀 10분만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책임을 가지면 높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자신을 괴롭히면 행복해야 할 내 인생을 내가 내팽개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느냐는 질문으로 삶의 시비를 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쓰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닌 주인으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일만 되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버려라. 어릴 때는 어른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대학만 졸업하면 결혼만 하면 애만 낳으면 하면서 내일을 기대합니다. 늘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힘들게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나이 들고 보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분이 많습니다. 때론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생이 성공적이고 좋은 인생인가요? 우리가 보기에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런 사회적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까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위, 권력, 인기를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부자도 상대적이어서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재산이 1억 원인 사람은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10억 원인 사람들 속에서 1억 원이 있는 사람은 가난뱅이 소리를 듣죠.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소대장이 병사들과 있으면 지위가 높지만 중령과 있으면 지위가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비교하는 성공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또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마치 시소게임처럼 내가 올라갈 때는 성공이라 하지만 다음에 내려가면서는 실패하는 형국이 됩니다. 이렇듯 지속되지 못하는 일시적인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목표했던 돈을 다 모으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어쩌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근심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을 지키느라 걱정하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논을 달라고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99마지기 가진 부자가 100마지기를 채우려고 한마지기 가진 사람 것을 가지려 한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은 남의 평가와 본인이 느끼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남으로부터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자신의 삶은 피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늙거나 병들었을 때 내 인생은 참 보람 있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나온 삶이 허망하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데 인생을 낭비했구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좋은 인생이란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족하면 좋은 인생입니다. 흔히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 큰 아파트에서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면서도 만족한다면 성공한 인생이지요. 나는 참 행복하다.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 먹고 자유롭게 일하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자기 삶에 만족하면 잘 사는 겁니다. 하루에 밥을 5끼, 6끼 먹을 것도 아니고, 옷을 몇십 벌 끼어 입고 다닐 것도 아니고, 차 몇 대를 동시에 굴릴 것도 아니니까 소박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만족하며 산다면 그게 좋은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고, 동네에 작은 가게를 열어서 재미있게 경영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넓은 세상에 나가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해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군사훈련 받느라 산에 올라갔다 오든, 등산하러 산에 갔다 오든, 육체적으로 고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군사훈련 하느라 산에 갔다 오면 힘들고 괴롭지만, 등산을 하면 고되지만 즐겁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잠이 부족할 때도 몸은 힘들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 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에 매달려 성공이라는 거품을 부풀리면 그 거품이 꺼질 때 삶이 허무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허세도 심하고 헛된 욕망에 팔려서 인생을 낭비하고 늘 남과 비교하며 자기를 학대하고 삽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거나 남을 원망하고 살면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 기준에 나를 맞추고 나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구를 버리거나 기대를 낮추는 만큼 기쁨이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 바깥 세상 탓만 하지 자기 내면을 돌이켜보고 만족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웃고 울다 보니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행복하세요. 오늘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그런데 예전 생각만 하고 지난 것을 고집하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릴 때 우정으로 뭉쳤던 친구들도 세월이 가면 자기 살기 바빠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모여도 반갑게 만나지 못하고 시들합니다. 물론 우정은 있겠지만 어릴 때와 같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변의 40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필요할 때 마음 놓고 소주 한 잔 마실 친구가 없더라고요. 누구는 왠지 불편하고, 또 누구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프고, 또 누구는 남하고 타협을 몰라서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주위에 사람이 자꾸 줄고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줄어드는 듯 합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예전에는 5명이 모였다면 지금은 1~2명이 모일 정도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친구에 대한 서운함을 호소합니다. 우정이 옛날 같지 않다. 친구들이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섭섭해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가 제일입니다. 무엇이든 친구와 함께하고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친구에게는 터놓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믿고 의지하기도 했죠.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다가 학창시절에는 친구에게 의지하고 이성의 눈을 뜨면서 연애에 빠지고 사회에 나가면 또 직장 동료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런 변화를 가지고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청소년 때 생각을 갖고 그 시절의 낭만에 젖어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친구와의 만남도 점점 드물어집니다. 부인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친구에게 술 한잔 사기도 힘들어집니다. 여자의 경우라면 남편과 자식 챙기느라 옛 친구와 저녁 약속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정이 있으니까 혼자 살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떨어져 살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형제도 나이가 들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옷을 나눠 입던 형제도
자기 가정을 가지면 다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를 내 마음대로 도와주기도 어려워집니다. 가정을 따로 꾸렸으니까. 부인이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형제에게 줬느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이 몸담은 울타리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 기억 속에서 그때가 좋았다고 집착하면 변화를 못 받아들이고 혼자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쁘고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본인도 친구들에게서 멀어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죠. 누구는 불편하고 누구는 피곤해서 만나도 편하지 않다는 건 본인도 친구들에 대한 우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변하면서 원인을 친구에게 돌리며 행동을 문제 삼으니까 친구들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예민해지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제가 너무 예민해지고 까칠해져서 위장장애를 달고 삽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네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려 하고 내 취향에 맞는지를 너무 따지면 인생살이가 피곤해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친구들과 늘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같이 있으면 대화할 수 있어서 좋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언제 만나든 편할 수 있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관계가 변하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떠난다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아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상대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마음을 쓰다 보니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데 익숙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났구나 라고 마음을 살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정에 대한 집착도 친구에 대한 미움도 점점 사라집니다. 우정이 옛날 같지 않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가 좋았어 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나 버린 일은 항상 잘된 일이다. 햇살이 쨍쨍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다가 금방 맑아지는 경우도 있고 비가 올 듯 하면서 오지 않고 찌뿌둥한 날씨가 하루 종일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결혼할 때 행복하게 살 것만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게 이혼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애를 낳아서 키울 때는 내 아이는 착하고 공부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워보니 공부를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썽 피우고 사고쳐서 골머리를 앓기까지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는커녕 있는 돈마저 까먹고 심지어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 다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도 평생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일도 생깁니다. 인생이 순탄하기를 바라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빈다고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빌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를 빌고 아내가 부드럽기를 빌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빈다고 해서 우리 인생 문제가 풀릴까요? 우리는 늘 인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행복과 불행을 연결짓습니다. 돈을 원할 때는 돈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사람이 나타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사라지는 것을 자유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됐다가 어떤 건 안 됐다 하니까
늘 행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락이라고 합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서 고락이 늘 되풀이 된다고 말합니다. 즐거웠다가 괴로웠다, 좋았다가 나빴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를 기준으로 돌고 돕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한 것은 나쁜 일이 생겨서 불행한 것과 늘 반반씩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돼서 기분이 좋은 것은 마약 주사를 맞은 것과 똑같아서 계속 맞아야 합니다. 지나온 삶에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일어난 일이 나쁜 것 같고 저 일은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나쁜 일이었던 게 오히려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좋은 일 같았던 게 더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행복에 집착하고 불행에 괴로워하는 감정 기복이 좀 줄어듭니다. 전에는 좋은 일 같고 행복해하고 나쁜 일 같고 불행에 빠져들었다면 이제는 지금은 나쁜 것 같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거야. 이건 좋은 일 같지만 꼭 좋다고만 볼 수 없을 거야. 이걸 알아갑니다. 그러면 외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받아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나이가 들면 원숙해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참 좋은 일도 있었죠. 실연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어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일로 해서 사람 보는 안목이 생기고 연애 심리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잘 될 거다 하는 낙관이 아니라 일어나 버린 일은 항상 잘 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느 상황에서든 배울 수 있고 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지혜로운 조언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잘 나갔던 예전을 생각하지 마라.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면 젊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젊을 때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오늘이 불행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재빠르지도 않고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도 못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피부 탄력도 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사는 낙이 없다면서 예전처럼 좀 많이 웃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물론 웃으며 즐겁게 사는 건 좋지만 예전처럼이란 단서를 달면 이게 바로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현재를 직시해야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 현재의 삶에 장애가 됩니다. 옛날에 행복했을 때, 옛날에 예뻤을 때, 옛날에 부자였을 때, 옛날에 지위가 높았을 때, 옛날에 부부 관계가 좋았을 때와 같이 자꾸 옛날을 생각해서 예전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은 진취적인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겁니다. 부부도 흔히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살 것인가를 의논하지 않고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과거를 물고 늘어지면 갈등만 심해집니다. 계속 지나간 얘기하며 서운해하고 다투면서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불행에 빠집니다. 흔히 나이 들면 과거에 집착하고 젊음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데 과연 나이 들어가는 게 괴로운 걸까요? 아니에요.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의 맛을 알죠. 젊을 때는 미숙했지만 나이 들어가며 이것저것 경험해봐서 조금 완숙한 맛이 있습니다. 인생의 멋은 7, 80이 되어야 제대로 익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도 숙성해야 맛이 나고 밥도 뜸이 푹 들어야 맛이 있듯이 인생도 늙어야 제 멋이 나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초라해지느냐, 아주 원숙해지느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늙음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데 계속 봄이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여름으로 바뀌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봄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늙음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젊었을 때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둘러보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고, 자식 키우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욕심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요즘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쓰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사용법에 서툴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꼭 젊은이들 따라 중독이 돼야 할까요? 그런 것은 기본만 익히고 나머지는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세상의 변화에 나는 못한다고 외면할 건 아니지만 변화에 못 따라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옛날 것도 알고 요즘 것도 알고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옛날 것을 알고 지금의 경험을 함께 하면서 그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우받으려 들면 이 시대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젊었을 때와 가치를 고집하지 않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보아라. 남편은 자기 할 일로 바쁘고 아이들도 다 커서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40대 가정주부들은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나는 뭐하고 살았지 하며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때 겪는 갱년기 장애는 신체에서도 오지만 절반은 정신적인 것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38세에 결혼해서 애 낳아 키운다고 정신이 없으면 50세가 넘어갈 때까지도 갱년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27, 8배 결혼해서 애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40대 갱년기 장애가 오기 쉽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하면서 늘 엄마 곁에서 맴돕니다. 그러다 사춘기가 되면 특히 남자아이들은 엄마와 좀 거리를 두고 같이 다니는 걸 창피해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자식의 변화를 배려하면서 아이와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합니다. 아이로서는 밖에 나가면 여자애들에게 제법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엄마만 만나면 애 취급을 받으니까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아침에 자식과 남편이 다 나가고 나면 오후까지 멍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거울을 보면 벌써 흰 머리카락이 생기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긴 걸 발견합니다.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마음을 내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춤바람이 난다든지 학부모회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도 이런 공허함을 비집고 들어왔던 겁니다. 이럴 때 집에 있으면 자꾸 아이나 남편을 문제 삼기 쉬우니까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하면 우울하고 허전한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안 벌 뿐이지 자기 일이 있고 자신의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참 귀중하게 쓰이는 경험을 하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생기를 얻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과 열정을 세상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게 쓰다 보면 보람 있게 자기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기를 찾았습니다. 직장보다 더한 열정을 갖고 일하니까 갱년기 장애나 우울증을 모르고 지냅니다. 남편들은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인이 그런 활동을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자식에게도 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좀 더 너그러워집니다. 가정주부들은 돈을 벌지 않고 살아서 돈을 받지 않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늘 돈을 벌고 살았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고 나이가 이른이어도 어디 돈 벌 데 없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으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남을 위해 일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함께하면 활력이 생기고 마음이 젊어집니다. 그러면 몸도 덜 늙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만 알고 열심히 착실히 살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나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잘못 산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좀 더 큰 마음을 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울타리를 깨고 나가면 시야도 넓어지고 인생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도 심지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겨도 오래 힘들어하지 않고 잘 극복해 갑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덜 구애받을 만큼 내면의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왜 태어났는지를 묻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즐거운가 생각하라. 둘째, 내일이 되면 달라질 거란 생각을 버리고 지금 것에 행복하라. 셋째,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변하니 집착하지 마라. 넷째, 일어나 버린 일은 항상 잘된 일이니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다섯째, 잘 나갔던 예전을 생각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여라. 여섯째, 남은 인생을 세상을 위해 살아보아라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이에 있든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성장하고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지혜와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상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